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한정 승인을 받았는데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예,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이 뭐 돈을 지급을 해달라, 상속 채무를 이행하라, 법정 지분대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채권자들이 뭐 그 한정승인 받으신 분에 대해서 경매 통지가 오고 이래서 물어봤더니 뭐 그 경매가 들어오면 현금 공탁을 해야 된다. 현금 공탁을 해서 경매를 정지시켜야 되고, 경매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사실과 좀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그 생년에 이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 분들은 이 부채가 자기가 될까 겁나니까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채권자들은 여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확정이 되면 집행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집행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집행문은 글자 그대로 그 피고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속인들한테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이 집행문은 승계 집행문이라는 걸 받습니다. 승계 집행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상속인이 폐업 판결을 받고 확정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그의 채무는 자동적으로 상속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집행문의 효력도 당연히 법정 지분에 따라서 상속인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승계 집행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한 명 있다면 뭐 5분의 3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5분의 2 이거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집행이 가능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행문은 포괄적으로 한정승인 받은 사람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정승인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그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그러면 나는 한정승인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지 마라. 내가 왜 갚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이 승계 집행문을 신청을 하면 이 한정승인을 받았는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좀 전자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이 들어옵니다. 채권자가 5분의 3, 5분의 1을 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상속인한테 보냅니다. 상속인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승계 집행문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이거를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정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이의제기합니다. 뭐 굳이 이의제기라고 필요 없이 의견을 내는 거죠. 나 한정승인 받았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승계 집행문을 내줍니다. 내주기는 안 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냐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라는 거를 승계 집행문에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집행문은 5분의 3, 5분의 1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법정지분이죠. 법정지분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내줍니다. 그럼 이 판결문을 갖고는 이 한정승인자, 한정승인자의 개인, 고유재산이죠. 고유재산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피상속인이 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5분의 3, 5분의 2로 대위 등기를 칩니다. 대신. 그러면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 재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채권자가 뭐 이 피상속인의 판결문에 따른 채권 이 확정 판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집을 5분의 3, 5분의 2 지분대로 경매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뭐 하라 그러십시오. 하라 그러고 법원에서 그게 이제 통지가 오면 승계 집행문에 대한 통지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한정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 한정승인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주시면 채권자가 더 이상 그런 무리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경매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경매 정지시키려면 물론 뭐 경매 일반적으로는 경매 정지시키려면 현금 공탁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채권자한테 팩스 보내주고 나중에 팩스 안 보내줬다 하더라도 승계 집행부 들어오면 그때 이의 신청 의견서 내면 된다. 의견서 의견서는 법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뭐 못 받아가지고만 승계 집행부이 나왔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승계 집행부이 나왔다. 그래도 집행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이의를 신청하면 그리고 집행 정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공탁이 나와도 보증금 공탁을 해달라고 하면 보증금 공탁을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공탁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절차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의 최악의 사태에 가서 내 집이 경매당하는 한이 있어도 집행 이의 신청을 하고 집행 정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10년 정도 했지만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한 2번 그 정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아니고 채권이 이제 채권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채권자가 상속인의 예금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추심. 그럴 때 제3자 이의 소송을 하고 그 지급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해결을 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드물고 거의 이 단계까지 안 갑니다. 근데 뭐 설명을 뭐 채권자가 이렇게 하니까 뭐 집행 정지하셔야 되고 경매하려면 집행 정지하셔야 되고 소송하셔야 된다고 뭐 그리고 파산 신청하셔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해줄 테니까 제가 의뢰를 해라. 깝깝한 얘기죠. 그거는 정말 수익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몰라서 그랬겠죠. 알면은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유사한 경우를 알게 되면 그분은 다행이면 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 방문하신다는 걸 제가 방문할 필요까지 없다. 이거 워낙 단순한 거니까 또 방문하시면 또 힘도 들고 상담비도 내셔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전담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이 됐는데 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블로그에다가 꼭 댓글을 달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떤 특히 한정승인 상속법에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장을 받으시거나 뭐 채권자로부터 어떤 문제가에 대해서 독촉을 받으시면 뭐 한 군데만 상담하지 마시고 뭐
전화로라도 두세 군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자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서로 합의해서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서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댓글로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답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댓글로만 달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잘못 상담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화로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